네, 지금 선생님이 메고 있는 이 가방이 백패킹 짐입니다. 네, 엄청 크죠? 네, 과연 이 짐 속에는 어떤 장비들이 담겨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비 세팅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장비를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장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져요. 야영에 필요한 장비, 취사에 필요한 장비, 운행에 필요한 장비,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먼저 야영 장비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뭘까요? 가장 기본이죠. 일단 잘 집이 있어야겠죠. 텐트입니다. 텐트, 그 다음에 이게 텐트를 세워주는 폴대, 그리고 바람이나 이렇게 불 수가 있어요. 텐트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박아주는 팩, 고정시켜주는 팩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텐트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이거는 뭘까? 자, 이거는 타프라는 겁니다. 타프라는 거는 천막같이 이렇게 짓는 거예요. 타프 같은 경우에는 왜 사용을 하냐? 뭐 사실 필수 장비는 아니에요.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타프가 있으면 갑작스러운 비가 올 때, 혹은 너무나 햇빛이 따가울 때 약간 차광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어떤 분비물들, 뭐 새똥을 피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송진이든 여러 가지 분비물로부터 이렇게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아늑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타프를 즐겨서 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텐트와 타프를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뭘까요? 이건 침낭입니다. 침낭은 이불처럼 사용하는 침낭이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3계절 다니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침낭은 거위털이 요즘은 대세죠. 가볍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좀 가격이 나간다는 단점이 있고, 뭐 오리털이나 솜털 침낭도 있으니까요. 각자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트. 네, 텐트 속에 이제 바닥에 그냥 자면 다음날 못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매트들을 깔고 자야 돼요. 요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발포 매트죠. 발포 매트. 1인용 발포 매트인데요. 요거를 주로 사용하는데, 요거를 사용하면 좀 울퉁불퉁한 데 가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런 에어매트를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백패킹용 에어매트는 아니에요. 네, 오토 캠핑용으로 1인용 에어매트인데요. 선생님은 에어매트를 따로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필요할 때 오토 캠핑용 에어매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트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편의용품이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뭘까요, 이거?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네, 이건 테이블, 그리고 이건 의자입니다. 네, 가벼워요. 경량 제품인데요. 이거는 사실 없어도 돼요. 보통은 백패킹 가면 그냥 돌에 앉고 걸터 앉거나 그냥 이제 좌식으로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쾌적하고 조금 더 편안한 백패킹 여행을 위해서 테이블을 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테이블에 이제 딱 고정을 해서 랜턴을 걸어주는 랜턴 스탠드고요. 이거는 이제 비계입니다. 비계. 이건 패킹 사이즈도 작고 가볍고 해서 이렇게 바람 넣어서 사용하는 베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랜턴. 그쵸? 원래 밤에 깜깜해지면 자는 게 맞아. 근데 그래도 이제 그 시간을 좀 더 즐기기 위해 빛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랜턴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전기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보조 배터리나 그 다음에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수품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야영에 필요한 기본 장비부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장비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취사 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사에 필요한 장비. 취사 장비를 알아보기 전에 요 가방을 하나 알려줄게요. 요 가방은 뭐냐면 D자 모양이죠. D자 모양. 네, 그 디팩이라고 해요. 네. 왜 이걸 쓰냐면 이 가방 안에 막 넣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이게 탄탄하기도 해서 이 가방의 모양도 잡아주고 또 막 이것저것 막 넣고 꺼내기 쉬워가지고 대부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디팩. 또 여기에는 보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팩이나 이런 거 넣고 음식물 같은 거를 보관할 때 아주 유용한 그런 디팩이에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이제 음식물 같은 거,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엔 쌀을 밥을 해 먹기도 했지만 이런 햇반이나 라면, 그 다음에 이런 간식들 같은 거를 담아서 다니기도 하고, 물이라든가 시원한 마실 거라든가 그런 거를 아이스팩 넣어서 넣고 다니기도 해요.
자, 취사 도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아무 데서나 불 피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기로 목적지를 정했으면 그곳에 이제 불을 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을 필 수가 없는 장소다 그러면은 비화식, 네,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간단히 물을 벗어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위주로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점점 지정된 곳에서 화기 사용을 허용해 주는 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곳에서 화기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이런 장비들 챙겨가면 좋아요. 자, 뭔지 설명해 줄게요. 자, 이거는 버너 같은 거예요. 불을 펴주는. 네, 그래서 이 이소가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불을 펴주는, 네, 그런 장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불을 붙여줄 때 토치입니다. 그리고 코펠, 요리할 때 사용하는 조리 도구 코펠이고요. 그 다음에 가재 도구들, 뭐 가위나 숟가락, 네, 집게, 뭐 젓가락 이런 게 이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밥그릇이랑 컵 정도는 챙겨 가지고 다녀야겠죠. 이런 제품은 요즘에 이제 백패킹용으로 경량화된 이 재질이, 소재가 뭐냐면 티타늄이란 소재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백패킹 장비들 이 티타늄 소재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경량화 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니 테이블, 네, 1인용 좌식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조리도 하고 밥 먹을 때 먹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칫솔 치약,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취사 장비는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행 장비, 이동할 때 뭐 옷이라든가 뭐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운행 장비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배낭, 일단 배낭도 천차만별이에요. 뭐 작은 20리터부터 100리터까지, 100리터가 넘는 가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 뭐 둘이 다닌다 그럼 조금 더 큰 거, 넷이 다닌다, 선생님처럼 이제 가족끼리 다 어린아이들까지 챙겨가려면 이렇게 대용량 가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대용량 가방으로 구매를 했고, 보통 혼자 다닌다 하면 60리터에서 65리터 정도면 충분히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85리터 정도의 크기의 가방이에요. 뭐 더 크면 100리터까지도 있는데 그 정도는 너무 크고, 네, 그래서 85리터 가방이고요. 뭐 이 안에 이제 수건이나 옷 같은 의류들, 뭐 바람막이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나 험한 길 다닐 때는 등산 스틱은 필수예요. 등산 스틱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편안하고 힘들지 않게 산행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헤드랜턴입니다. 머리에 이제 쓰고, 네, 어두울 때 야간 산행할 때라든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할 때 필요한 그 헤드랜턴, 이렇게 해서 이제 운행 장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장비들, 갖춰야 될 장비들부터 조금 더 추가시켜서 가지고 다닐 장비까지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줬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준비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게 돈이 들어가고 또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바도 하고 돈을 벌 때가 되면 이런 장비들도, 고가 제품도 있지만 또 저가 제품들도 많아요. 실용적인 가성비 높은 장비들도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것들만 구매해서 여러분들도 백패킹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실제로 백패킹을 가보도록 할 거예요. 뭐 여러분이랑 같이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간접적으로나마 백패킹이 어떤 건지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대표해서 백패킹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자, 그러면 정리하고 바로 지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킹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떠나볼 건데요.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고 싶어요. 뭐냐면 이 배낭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까 그 장비를 다 넣으면 무게가 지금 대략 보통 이 정도 무게면 한 19kg에서 20kg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 무게를 짊어지고 간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필요하다고 다 넣는 거는
나중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력 수준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뺄 건 빼고 그래야겠죠. 선생님이 지금 가보려고 하는 백패킹 장소는 그렇게 오래 걷지 않아도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저것 좀 많이 챙겨 놓은 거고요. 절대로 욕심내지 말고 자기 체력 수준에 맞게 패킹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체력을 키우면 돼요. 네, 자기 체력이 좋으면 뭐 30kg를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가방을 메고 떠날 건데요. 주의사항 한 가지 더. 네, 매는 요령이 있어요. 이거 무겁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매려고 하면 출발하기 전에 다칠 수가 있어. 네, 그래서 결코 간과하면 안 되고, 자, 매는 요령을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고 나중에 혹시 매게 되면 참고하도록 하세요. 한 번에 매는 게 아니라 2단계에 걸쳐서 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들어 올려서 내 무릎에 올리는 거, 요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맬 건데요. 자, 하나 힘을 줘서 하나 둘 셋 해서 들어 올려서 무릎에 착. 네, 이게 1단계. 네, 어렵지 않죠? 다시 그냥 막 들면 안 되고 한 번에 힘을 써서 하나 둘 셋 쭉 해서 착 올리세요. 네,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어깨가 이제 나란히 졌죠. 그때 이제 한쪽 어깨를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만 어깨에 걸치면 나머지는 네, 편하게 이제 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어깨끈 조절하는 법, 이걸 매는 법, 뭐 자세 이런 기타 등등의 또 배워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생략하고 오늘은 백패킹이 이런 거다. 백패킹의 매력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직접 떠나보는 거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그냥 넘기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지금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자, 따라오세요. 자, 출발! 네, 선생님 지금 밖으로 나왔고요. 이제 학교를 탈출해서 백패킹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